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육을 함께하고 있는 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네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공부를 할까요? 네, 오늘 15과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은 개방화와 또 여러 외국인들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도 130개 민족이 같이 살고 있는데 다문화 다민족 사회예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혹시 다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날이 있나요? 네, 5월 1일 날은 민족 화합의 날로 플로싯 관전에서 각자 여러 민족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신의 전통 옷을 입고 자신의 문화를 소개를 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네, 오늘 한민희 선생님께 들은 아주 특별한 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인종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많은 민족 사람들은 모두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다문화 사회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다문화 사회란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15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관련 어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문화 관련 어휘를 살펴보기 전에 자, 여기 단일민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단일민족? 여러분 한국은 대표적인 단일민족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민족, 즉 인종과 그리고 언어가 거의 다른 언어나 다른 민족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같은 민족과 같은 인종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는 것을 단일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와 달리 인종이나 언어가 다른 다양한 민족이 사는 것을 다문화 사회 또는 다민족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문화라고 하려면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에는 다문화 자녀가 있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문화와 관련된 어휘 예문 먼저 정리해보면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네, 여러분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한국은 2000년 이후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단일민족 국가로 아주 대표적인 나라로는 한국과 일본을 들 수 있었는데요. 2000년 이후에는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문화 관련 두 번째 어휘를 보면 아까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문화 가정은 여러 형태의 가정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 국제 결혼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하다, 이동을 해서 사는 곳을 옮겨온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에 원래 살던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니면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한국으로 이주를 한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동해서 사는 곳을 옮긴 거죠. 네, 이런 여성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혼, 즉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국제 결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이른 다문화 가정이 있고요. 또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이주하다 우리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했죠. 네, 옮겨온 건데요. 이번에는 노동, 즉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곳을 바꿔서 옮겨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이 그룹을 이루게 되는 다문화 가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까요? 우리 먼저 이주 여성 또 이주 노동자라는 표현을 보였는데요. 이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동을 해서 내가 사는 곳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반면에 정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살 곳에 계속 쭉 지내는 것을 정착하다라고 하는데요. 예문을 보시면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네, 이런 예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문화 자녀 관련 어휘도 여러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우리 설명을 했었던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 하나로는 다문화 자녀가 있을 텐데요. 다문화 자녀 관련 어휘로 여기서 언어 발달과 이중 언어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문화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중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게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중 언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언어를 말하죠. 네, 엄마가 사용하는 언어와 아빠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마 다를 텐데요. 아까 설명했었던 결혼 이주 여성과 같은 그런 상황의 다문화 가정이라면 아마 어머니가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고 아버지가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인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머니 나라 말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국어가 되기 때문에 이중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중 언어를 사용하면서 다문화 자녀들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언어 발달에 있어서 다문화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듣지 않은 점도 있는데요. 그런 점은 어머니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가 빠르게 발전하지 않고 또 모국어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서 소외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문화 자녀 관련 어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다문화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한 요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도움이나 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한국에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지원센터에서는 한국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생활까지도 도움을 줍니다. 또 이런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는 곳을 직접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다문화 사회의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문화 가정 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상담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문화 관련된 어휘들을 여러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И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еще пару выражений, которые мы сегодня уже прошли с вами,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их в предложении. И первое выражение это у нас «다문화 가정». Что это такое, у нас объяснено вот здесь. 최근 국제 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семьи, то есть получается с разной культуры, они состоят из людей, которые имеют разную культуру.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ы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браков. Итак, 국제결혼 – это международные браки. Имеется в виду, что брак, например, корейца с иностранкой или с иностранцем. То есть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оскольку выросли вот такие вот браки, в связи с этим, это расо, это получается в связи с этим ростом иностранных браков, выросло и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И вот эти иностранцев, и вот эти семьи, в котором есть люди с разной культурой, например, кореец и иностранка, они называются 다문화 가정.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ее у нас выражение. Это у нас 결혼 이주 여성. То есть это именно вот эти вот жены иностранки,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сюда замужем за корейцами и живут здесь в Корее.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수업을 제공을 하고 있다. То есть есть такой цент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Это центр помощи семьям с разной культурой, который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한국어 수업, значит, для вот этих женщин, иностранных жен, получается, женщин иностранных, которые замужем за корейцам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ни лучше адаптировались к корейской жизн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грамматике. 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сегодня это ыллея,
을 суга опта, то есть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результат действия говорящего, который что-то собирался, но результат оказался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й его желанию.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Сунсиним. 여러분, 큰 맘 먹고 대청소를 한 다음에 방에서 그 전에 내가 사용했었던 물건들을 찾으려고 하면 가끔씩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계속 이상하다, 분명 서랍에 있었는데, 이상하다, 분명 저 책상 위에 있었는데 하면서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을래야 을 수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영화의 내용은 너무 슬퍼서 영화를 보면서 울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라는 표현을 사용했네요. 자, 어때요? 울려고 했어요? 아니죠? 난 안 울 거야. 난 안 울 거야. 그렇게 의도하고 계획하고 결심하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울게 되었지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울지 않을래야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사용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을래야 을 수 없다는 이와 같이 지 않을래야 지 않을 수 없다와 같이 그 형태를 부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했던 계획 그리고 내가 지금 실행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같은 형용사, 같은 동사가 사용되게 되겠지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친구가 선물로 준 목걸이를 공원에서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찾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찾고 있는데 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여기에서는 사용했네요. 자, 여러분은 책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서 같이 문법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배 끊은 줄 알았는데 다시 피우는 거야? 아마 남자가 담배를 끊기로 약속을 한 것 같은데요.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번에는 꼭 끊어보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피워서 그런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네, 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의도했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을래야 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내가 의도한 거와는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사용을 하는데요. 지 않을래야 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구어체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넬리 선생님과 계속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А теперь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этого грамматического окончания 을래야 을 수가 없다. Итак,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그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서 지원을 할래야 지원을 할 수가 없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я хотел было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эту фирму, но у меня ничего приготовленного не было. Поэтому хоть я и собирался подавать, но так и не смог. В случаях, когда к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му, зависимому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му «су» употребляется окончание «га», это выражает его акцентирование, чт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икак не смог подать, хоть и очень хотел.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주말인데도 쉴래야 쉴 수가 없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дел накопилась куча. Я хоть и собирался на выходных отдохнуть, но так и не смог. И это окончание выражает, вот я очень хотел, я собирался это сделать, но никак не получилось.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следующей форме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которая у нас ын намоти. И выражает она неожиданную причину действия, о котором сообщается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Сунсиним. 자, 오늘 배우는 두 번째 문법은 은 나머지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은 나머지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녀 양육 문제로 출산을 기피한 나머지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네, 여러분 출산을 뭐죠?
출산은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기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피한 나머지라고 하면 아이를 낳는 것을 사람들이 피하고 또 피해서 그 정도가 아주 심해져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됐나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 상태가 정도가 아주 심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쓰게 되는데요. 자,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겠지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낯선 사람의 등장에 당황한 나머지 들고 있던 컵을 깨트리고 말았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딱 이 방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어때요? 좀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그냥 당황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도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컵을 깨트리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네요. 그 사람이 나를 깜짝 놀랬겠거나 아니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와서 내가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렸네요. 자,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떨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봐 주세요. 한 남성이 복권 1등과 2등에 당첨된 후에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2등에 당첨된 복권을 편의점에 두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당황스럽고 황당하지 않아요? 네. 자, 어때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어요? 너무나 흥분했죠? 이 흥분해서 그 결과 편의점에 복권을 두고 가버렸습니다. 흥분한 정도가 보통이라면 괜찮았지만 나머지를 사용해서 아주 그 정도가 심각하고 심하다라는 것을 표현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나머지는 어떤 상태나 어떤 행동이 정도가 아주 심할 때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은 흥분한 나머지 당황한 나머지 컵을 떨어뜨렸다. 또 흥분한 나머지 복권을 두고 왔다. 또 우리 출산을 기피한 나머지 출산율이 떨어졌다와 같은 상황들에 사용되었는데요. 선생님이 말하려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네. 자, 한번 이 예문을 볼까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시험에 합격했다. 열심히 노력한 나머지 시험에 합격했다와 같은 예문이 있는데요. 노력한 결과는 어떤 건가요? 긍정적인 결과를 말하죠. 이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어때요? 긍정적인 일인가요? 아니지요. 네, 그래서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문장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배운 나머지는 긍정적인 것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Давайте еще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этой формы 나머지. И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입사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버스 타고 있는 세실도 잊은 채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услышала новость о том, что я поступила,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입사 시험에 합격하다, это проходить вступительный экзамен, обозначает поступать в университет или, может быть, на работу. Я была так взволнована, что я забыла о том, что я сейчас нахожусь в автобусе, и закричала во весь голос.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наможи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я была так взволнована, и это послужило причиной тому, что я закричала во весь голос,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я нахожусь в автобусе, и забыв про это, про то, что я нахожусь в автобусе. Вот че это обозначает в таком состоянии.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Итак. 골목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차 때문에 너무 놀란 나머지 주저앉아 버렸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я так испугалась из-за машины, которая неожиданно выскочила из-за угла или из-за переулка, что я присела от испуга.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наможи выражает, что из-за того, что она испугалась, она присела без сил.
큰일 날 뻔했구나. Чуть было беда не случилась. 어디다 친 데는 없니? С тобой все в порядке? Нигде не поранилась? 선생님, 네.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족이 하나다라는 의미의 단일 민족 국가로 불렸는데요. 네. 최근에는 외국인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도 많이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에 국제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은 인종이나 민족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다는 어떤 편견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다문화 가정은 어떤가요? 네, 카자흐스탄의 그 다문화 가정은 카자흐나 러시아어 둘 중에서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과 제가 이제까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럼 듣기를 듣고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 단일 민족이라 불리던 한국도 시대적인 바람을 타고 다문화 사회로 다문화라는 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한국대학교의 문화인류학과 이윤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다문화 사회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문화 사회란 여러 민족과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사회를 말합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과거 단일 민족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서서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국제 결혼으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내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들여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 한국인 멘토 제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국제 결혼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다른 국가의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 중 성공한 정책을 모델로 삼아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민족이라고 하면 인종과 언어가 다르다는 편견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편견들을 없애는데 주력하고 이들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외국인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 나아가서는 각 개인이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듣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듣기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의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듣기에서 말한 다문화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요? 네, 여러 민족과 인종과 함께 모여 사는 곳이고요. 또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을 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넬리 선생님께서 다문화 사회의 정의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이런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에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 들은 내용에서 주요 어휘를 살펴봅시다. 민족, 인종, 함께 모여 사는 사회,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다방면 사업, 편견, 존중받는 사회. 이제는
빈칸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빈칸에 넣어서 잘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다문화 사회란 여러 민족과 인종이 함께 모여서 사는 사회를 말한다.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 다문화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민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을 존중받는 사회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런 문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문화적 전체성의 차이가 원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의 차이도 큰 문제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사회적인 편견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이라고 하면 좀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갈등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럼 다문화 다문화 사회의 갈등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네, 여러분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갈등의 원인으로는 사회적인 편견과 문화의 차이를 이야기했고요. 해결 방법으로는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또 문화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다문화 사회와 카자흐스탄의 다문화 사회는 어떻게 차이가 있었습니까? 또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신 후에 감상문을 써본 적이 있나요? 네. 책을 읽은 후에도 우리 감상문을 쓸 수 있고요. 영화를 본 후에도 감상문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글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론에는 내가 왜 영화를 보게 됐는지, 영화를 보게 된 동기, 또 영화에 대한 첫인상을 쓸 수 있겠고요. 본론에는 줄거리를 요약하고 주인공의 말이나 생각 등을 또 그에 따른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결론에서는 영화에 대한 느낌이나 교훈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게 되는 읽기는요.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를 그린 완득이라는 한국 영화에 대한 감상문인데요. 그럼 같이 읽기를 읽으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잘 나타나 있는지,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완득이는 옥탑방에 사는 고등학생 남자아이다. 옥탑방은 여러분 옥탑방에 산다라고 하면, 옥탑방이라는 곳은 일반적으로 주택 위에 주택의 제일 윗부분에 방을 하나 더 얹어서 만든 모양인데요. 사람들이 옥탑에 산다라고 하면은 아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아이인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작은 옥탑방에서 살아간다. 방금 선생님이 옥탑방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산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작은 옥탑방에 산다라고 하네요. 어려운 형편 탓에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완득이는 학교에서 지급되는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라면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라면을 밥으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밥으로 먹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면 완득이의 담임인 동주는 완득이의 옆집에 살며 특별한 방법으로 완득이를 보살핀다. 앞서는 완득이가 어떤 아이인지 쭉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완득이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요. 완득이에게 필리핀 출신 엄마의 존재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담임 동주이다. 네, 이런 동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동주로 인해 완득이는 자신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라는 것을 태어나 처음 알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완득이의 현재 상황과 완득이의 주변 인물, 또 주변 인물이 완득이에게 알려준 것을 우리 영화의 줄거리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줄거리만 보면 영화 완득이는 시종일관 우울한 분위기가 가득할 것 같다. 그러나 영화는 완득이와 그 주변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인간미와 세상을 바라보는 영화의 따뜻한 시선 덕분에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영화에 대한 느낌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까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디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그럼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반항아처럼 행동하는 완득이는 반항아라기보다는 가족을 생각하는 심성 고운 고등학생 소년에 더 가깝다. 반항하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반항하다라고 하는데요. 반항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를 말합니다. 완득이는 여기서 보면 이제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괜히 엄마 말도 듣기 싫고 선생님이 말하면 다 잔소리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득이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완득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착한, 심성이 곱다라고 하면 마음이 착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동주라는 인물은 아까 완득이의 선생님이라고 했는데요. 완득이가 지닌 힘든 생활의 무게를 잊게끔 해주려고 시시때때로 완득이를 불러 괴롭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완득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완득이의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장난처럼 하는 것을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완득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려낸 영화 완득이는 관객에게 드라마와 함께 유머도 선사한다 라고 해서 이 영화는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힘든 그런 영화가 아니라 완득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면서도 선생님이 시시때때로 완득이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서 아주 재미있는 유머, 우리 즐겁게 하는 그런 유머도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화 완득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영화다. 가난과 장애, 다문화로 얼룩진 환경은 완득이에게 가출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영화는 가르쳐주고 있으며 삶의 한 부분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영화에 대한 교훈, 즉 이 영화가 우리 완득이가 처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교훈을 우리 전달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영화를 본 후에 감상문을 쓸 때는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기에서 잘 배운 전략을 쓰기에서 활용하면 더욱 좋겠는데요. 자, 오늘 구성이 되어 있는 읽기 텍스트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구성한 대로 잘 구성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다문화 사회가 가지고 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쓰기는 자,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바탕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려면 먼저 경제적인 부분하고 사회문화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경제적인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문화적인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부분은 또 크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경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규모에 대한 것과 인력난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자, 인력난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한국은 일하는 사람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곳은 일하는 사람이 모이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내국인으로만은 부족한 노동 수요를 이민으로 노동력을 공급한다라는 것을 우리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들었는데요. 농촌과 같은 곳에 가면 아마 일을 하는 한국인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볼 수 있지만 젊은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아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인력난이 있는데요. 또 이런 곳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공장이나 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에서 아무래도 이민을 오게 되거나 또 여러분 결혼을 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해서 안정적인 노동력을 공급한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기피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노동력을 많이 그쪽 분야가 부족하니까 그쪽 분야로 계속 공급해 주면 아무래도 이런 불균형이 일어났던 일들이 균형을 잘 이루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경제 규모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생기다 보니까 아까 그 전에 한국은 다문화 사회가 있기 전에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다문화 사회의 전문가나 상담사 같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저임금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저임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돈을 조금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기회를 또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경제 규모를 더 크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받았던 월급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일을 하게 되니까 또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실질적인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겠죠. 이와 같은 부분은 경제적인 효과로 여러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사회문화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사회문화적인 부분으로는 예전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단일 민족일 때는 조금 다양성이 부족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하고 비교하자면요. 그럼 현재는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성이 증진되겠고요. 이렇게 다양성이 증진되는 과정에서는 아주 창의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창의성도 증진될 것입니다. 다양성과 개방성이 증진하여 창의성을 인정하는 사회, 또 그런 문화 분위기가 높아지게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효과는 경제적 또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문화 사회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는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상황들을 쓰기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쓰기의 글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한국과 국제사회,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구, 백예민족, 모두 한국을 상징하는 말들입니다. 이 말처럼 과거의 한국은 그리 대외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시간이 지나 국력이 신장되면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세계의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한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와 교류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1986년엔 아시안게임, 1988년에 올림픽게임을 연달아 치러내면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외국 인력의 한국 내 유입과 선진국 경제협력기구 가입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더욱더 진전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교류 협력에 인적 교류 협력이 빠르게 추가되었고 여러 선진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문제 해결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저개발 국가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해외 공적 원조 사업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더욱 가속화되어 세계 각국과의 양자 간의 관계, 다자 간 국제협력기구의 참여, 비정부기구 사이의 협력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국제사회와 어떤 협력을 맺고 있나요? 선생님, 한국에서는 어떤 상품이 인기가 많아서 아주 많이 빠른 속도로 팔릴 때 날개 돋친 듯이 팔리다, 날개가 돋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보통 보이커의 торговля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네, 그렇군요. 우리 교재 254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라면 이야기를 하면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러분도 254페이지에 있는 예문을 꼭 익혀보세요. 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15과에서는 다문화 사회라는 주제로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어휘와 표현을 꼭 복습해보세요. 네, 이제 6급 마지막 과인데요. 6급 공부를 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느셨어요? 15과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마지막 과라고 하니 정말 아쉽네요. 여러분 오늘 배운 공부도 반드시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더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